알려주마 야간 개장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상당히 좀 반가운 종목이 신고가가 나왔습니다. 코스피 시장에서. 반가운 어떤 종목? 기아차. 기아차. 네,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고 속도 많이 살렸고. 어제 많이 올랐다가 오늘 신고가 냈다가 좀 밀리는. 오늘 장중에 많이 올랐고. 결국에 마이너스 끝났는데 현대차는 한 1% 정도 넘게 오르고. 모비스도 한 3% 올랐고. 어쨌든 9시 한 3, 4분에 기아차한테 52주 신고가만 종목으로 올라와 있는데 좀 감회가 새롭더라고요. 반가운 종목. 아침 방송할 때 이게 막 올라오니까 반가웠다. 얘기할 게 있구나. 원래 얘기할 게 없었는데 신고가 좀. 나는 반가운 종목으로 해서 자기가 기아차를 안 타는데 갑자기 기아차 얘기해가지고. 우리 국산차가 잘 나오면 좋죠. 그러시죠. 네, 그렇죠. 네. 어떻게 요즘에 근데 기아차도 그렇지만 화학주, LG화학도 얼마 전까지 신고가. 또 요즘에 정유업종도 오늘 약간 유가 급등이 나오면서 좀 급등 흐름 보이면서 미국이 어제 에너지주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따라 올라오는 약간 그런 모습. 다시 한번 차화정이 좀 주도주로. 들어보니까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이제 차화정이 2010년도였나요?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한창 이제 주식 엄청 올라갈 때. 그 전에가 아마 이제 칠공주가 있었죠. 자무사 칠공주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차화정이 있었다가 2010년, 11년 뭐 이때 그때 그래서 현대차 아마 24만 원 가고 이럴 때 전화 오고 그랬어요. 손님들한테 이거 팔아야 되냐고, 더 갖고 가야 되냐, 팔아야 되냐, 팔으라 그랬다가 욕 먹고. 그죠. 다 온 것 같은데 더 가고 했었다. 주식이 항상 좀 그런 것 같아. 뭐냐면 이렇게 돌고 유행이 오긴 오는데 또 이상하게 요새 같은 경우에 코스피만 얘기를 보자면 뭐 차화정 예전에 유행했었던 이제 차화정이 다시 좀 시장에 좀 중심에 있어서 이유가 뭘까요? 왜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? 일단은 코스피를 좀 돌릴 수 있는 게 지수상으로도 그렇고 지금 코스피 안에서 대형주 안에서 지금 그나마 좀 올릴 수 있는 종목들이 외국인들이 오늘 1,000억 이상 들어왔는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복귀를 하면서 얘네들이 살 수 있는 게 결국에는 뭐 작은 코스닥도 아니고 그리고 또 자기네들이 빠져나갔던 데가 코스피이기 때문에 그럼 코스피에서 시총 상위 안에 들어와 있는 애들 아니 뭐 20위권 안에 들어와 있는 애들 정도에서 초이스를 하다 보면 결국엔 지금 자동차가 그나마 제일 삼성은 이미 샀고 자동차는 요즘에 좀 만만하니까 다시 들어오는 건데 뭐 그렇다 수급적인 면에서 약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중국에서 뭐 자동차세 뭐 1700cc 이하 뭐 이런 거는 자동차세 인하도 한다고 얘기하고 뭐 또 지금 뭐 폭스바겐 사태 때문에 조금 뭐 이렇게 좀 그 반발 뭐 그 폭스바겐 안 사는 거에 대한 그 후광 효과 뭐 이런 것도 좀 있고 요즘 스포티지 뭐 예약이 엄청나게 또 늘었다 이러면서 그 신차에 대한 기대감. 현대 기아차 요즘 SUV가 좀 디자인이 좀 이뻐졌어요.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현대차 막 급락했을 때 뭐 엔저의 우려감 이로 인해서 신저가가 나오고 현대차 그때 아마 12만 원 정도까지 이제 하락을 하고 다른 뭐 관련 현대차 그룹주들이 다 이제 폭락을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게 뭐 그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뭐 내릴 만큼 내렸다. 근데 사서 이제 언제 올라가느냐가 문제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정도 가치 정도 가격에 있으면 사볼 만한 가격이다라고 이제 막 얘기를 했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생각보다는 좀 빨리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들을 보였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 번째로는 뭐 자동차 관련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실적이 물론 이제 뭐 약간 좀 주춤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우리가 평균적인 그 PER 밴드로 봤을 때도 뭐 8배수 이하권에 거래가 되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만 보면은 PER이 뭐 4배수 막 이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사실은 좀 싼 국면에 있었죠. 근데 이제 시장도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안정화를 찾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 잘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주 친화적인 정책 때문에 또 단기간에 또 급등을 하고 한 이틀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이제 그거를 메꿀 수 있을 만한 캐파를 차지하는 대형주가 사실 이제 현대차 3인방, 현대차, 기아차, 그다음에 현대 모비스 정도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측면들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가장 큰 이슈는 사실 10월달에 차가 잘 팔렸다라는 거. 뭐 전반적으로 다 예상하지 않았었던 일단 뭐 이슈적인 걸 보면 뭐 개별 소비세 인하에 대한 것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폭스바겐과 관련해서 이제 반대 급부적인 부분들이 좀 이제 부각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엔저에 대한 부분들이 옛날처럼 뭐 엔화가 계속 해가지고 막 고점을 경신하고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우려감이 좀 주가에는 좀 녹아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기름값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지금. 그러니까 결국에는
주유소를 출근할 때마다 앞에 이제 지나가는 주유소가 있는데 거기가 좀 셀프라 좀 싸게 하는데 한 송파 지역에서 한 1,400원, 1,500원. 1,400원 후반대 이렇게 나오면 강남권 오면 한 1,500원대 이렇게 보면 예전에 뭐 2,000원 넘는 주유소가 되게 많았는데 거의 뭐 리터당 500원 이상 정도 싸졌다라고 하면 그 50리터로 따지면 굉장히 많이 한 25,000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거니까. 어제인가 그 저기 뭐야 구로 쪽에 가보니까 기름값이 1,398원 뭐 이런 거 있어요. 휘발유가.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기름값이 떨어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소비를 약간 좀 차를 뭐 교체 주기는 뭐 계속 지금 등장하는 거니까 우리 차가 많이 팔렸으니까 국내는 그렇고 또 이제 해외도 MS가 좀 늘어났다. 미국 쪽에서도 이제 많이. 그건 이제 폭스바겐 때문에 약간 좀 반사이익을 좀 보는 부분이 약간 있는 것 같고. 그 아까 얘기했던 요즘에 그 기아 뭐나 이런 신차들이 되게 이쁘게 잘 나와서 그런 것들에 대한.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핫한데 우리가 주가적인 측면을 보자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좀 갈 수 있을까? 물론 이제 바닥에서 한 12,000원, 12만 원 정도에서 지금 한 16만 원 한 중반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좀 오른 거죠, 사실은 대형주 치고는. 근데 이제 뭐 이 추세가 옛날처럼 뭐 20몇만 원 넘어가고 이런 거는 사실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한 10% 여기서 한 오버밸류 나오면 한 10% 정도? 이제 각 사별로 딱 뭐 3인방 3개 했을 때 그러니까 뭐 이제 현대는 한 18만 원에서 뭐 19만 원 정도 가면 어느 정도 정체되지 않아 20만 원 넘기 좀 힘들 것 같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뭐 또 그 기아차 같은 경우는 한 6, 7만 원 사이 7만 원 사이 예, 그 정도에서 저항을 좀 심하게 받지 않겠나.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일시적인 효과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효과인지를 또 봐야 되는 상황이고 내년에 또 뭐 전 세계 경기가 좋아지면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모비스도 원래 본인의 자리가 한 27만 원 예전 박스권 하단 27만 원이었어요. 그 27만 원 선 정도에서 한번 걸리지 않겠나. 뭐 이런 정도. 저는 세계 중에 그래도 기아차 제일 좀 괜찮은 게 어쨌든 10월 판매 실적도 현대차보다는 기아차의 판매 실적률이 조금은 좋았거든요. 그러니까 물론 현대차가 더 많이 팔리긴 했지만은 조금 이제 체력이 좀 작기 때문에 같이 켰을 때는 캐파가 좀 크지 않을까 폭이. 그러니까 주가도 조금 올라가. 그러니까 원래 신고가고 현대차 아직 신고가까지 좀 멀리. 한번 눌렸지. 현대차 같은 경우 실적이 좀 안 나와가지고. 스포티지는 뭐 예약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지금. 스포티지. 저도 보니까 현대차는 한 18만 원 정도 수준 정도까지는 이제 근데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 여력이 한 10% 정도 남았고 기아차는 한 6만 원 정도 보는데 오늘 59,400원 정도까지 갔다가 이제 밀렸기 때문에 이제 거의 깐땅깐땅한 수준까지 온 것 같아. 그다음에 이제 현대모비스도 한 27만 원 정도. 대부분 다 비슷하게 보는. 근데 거기를 어떻게 뚫어주느냐. 그지. 그때 이제 뭐 진짜 뭐 갑자기 그 뭐 삼성처럼 분기별로 배당을 하겠다든지, 뭐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겠다든지, 뭐 아니면 그 뭐 또 다른 이슈라고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. 이게 뭐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또 한번 나온다든지 아니면 지배구조 개편 관련된 그렇죠. 얘기가 사실 이제 지금 가장 나온다든지 핵심적으로 남아 있는 게 그리고 삼성은 이미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시행을 했기 때문에 순환 출자 구조에 대한 어떤 개편이 또 되면 또 한번 또 그 자리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게 있으면 약간 변수적으로 좀 더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겠지만 지랄 맞은 게 뭐냐 그런 거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안 알려준다는 거지. 그렇지. 나온 다음에는 알 수 있는 거라서. 어떻게 보면 한전무지만 아니었으면 현대기아차가 이렇게까지 주가가 빠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들이 많거든요. 그렇긴 하죠. 뭐 여러 가지 소리 있죠. 뭐 그 사이에 뭐 ELS 낙인 때문에 그렇게 더 뺐다. 뭐 왜냐면 프로그램을 더 막 팔아버리니까 그런 경향도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서 제자리 찾기 우리가 예전부터 쭉 얘기해왔던 제자리 찾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된 단계 정도에 오지 않았나 싶은 거고. 또 자동차도 자동차인데 계속 안 좋다 했던 화학종도 요즘은 올라가거든요. 그지 화학주, 뭐 정유주. 그건 왜 그럴까요? 물론 유가 영향도 있지만 사실 유가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거의 제자리 걸리는 거예요. 사실 그게 그 현대차하고 같은 비슷한 이유가 있어요.